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 자, 이거는 어떤 문제 표현이 나와 있을 때 바로 연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이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그래프상에서 알아볼 건데, 식과 식이 같아졌을 때 판별식을 끄집어내는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자, 근의 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아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입니다. 자, 문제를 좀 읽으면서 필요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들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x축과의 교점이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x축과의 교점이 갖는 의미는 y가 얼마일 때요, 0일 때의 x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쓱 보니까 다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되느냐,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죠. 아래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위로 볼록이에요? 뭐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혹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혹은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자, 마지막 아래 볼록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눌 필요가 없어져요. 어떤 관계일 때?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관계일 때. 왜 그럴까요? y를 0으로 두는 순간 양변을 적당히 우리가 수를 곱해서 2차 계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x축, x축, x축. 이거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죠. 교점 두 개. 왜? 우리가 적당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 함수에서요, y를 0으로 두는 순간 얘가 0이 되고요. 2차 계수를 플러스로 맞췄다라는 가정 아래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면 a를 플러스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얘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가 될 것인데, 만약에 이렇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놨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판별할 수가 없느냐? 아니요, 판별할 수 있어. 여기에서 판별식이라고 함은 1차 계수 제곱 빼기 4, 그리고 2차 계수 상수항의 곱이고요. 이게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인 거잖아요. 그죠? 또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하시고 b제곱 빼기 4ac가 바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었을 때, 양수였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소. 그래프로는 이것을 의미하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교점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x축과 한 개밖에 안 만나요. 접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얘는 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중근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교점이 0개. 그래프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얘는 뭡니까?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고리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의미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절로 가보실게요. 첫 번째, 자, y가 0일 때 상황을 만듭니다.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판별식을 알아볼게요. 판별식. x 개수 제곱, b제곱 빼기 4,
2차 계수 그리고 상수항. 자, 25에서 얼마 뺍니까? 16을 빼나요? 그게 얼마예요? 네, 양수. 나 계산도 안 했어요. 양수. 할 필요 없죠.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니까 2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y에다가 0을 대입해요. 2차 방정식 만들어주고요. 나 2차 계수 음수 싫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은 0으로 고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말하시면 돼요? 판별식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x의 개수 마이너스 1, 즉 제곱 빼기 4, 2차 개수 1, 상수항 10. 1에서 40을 뺍니다. 양수요, 음수요? 음수요. 그 말은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교점의 개수는 0개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요. y에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판별식 값을 알아보시면 자, 짝수 판별식 그거 꼭 쓰시라고 했었죠? 요거 2로 나누면 2 곱하기 1, b-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항. 짝수 판별식을 자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판별식 값이 0인 거니까 중근을 갖는다. 교점은 1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프로 연결 지은 것도 한 번만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좀 보실까요? y는 2차 계수를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판별식이 0이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x축 기준으로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여기 꼭지점이고 아래 볼록 이렇게 접한다.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사실이 대략적인 그래프가 가능하죠. 자, 저거 판별식을 따졌는데 판별식이 양수래.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아래 볼록이래. 이런 거야 라고 하시고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나 알파 베타 구하고 싶어요. y에다 0을 넣으시고요. x값 2개를 구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2개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요. 판별식 0보다 작대 안 만난대. 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 이런 얘기야. x축 그리고 음수죠? 위로 볼록인 거니까 안 만나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가실게요.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 이것도 방금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일단은 가지고 오기 전에 해당하는 약속을 좀 보자면 우리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즉 교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 아래 볼록인 그래프도 있고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도 있고요. 직선도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 있고 오른쪽 아래로 향한 직선이 있는데 그 케이스를 우리가 언제 다 나눠서 이야기합니까? 개념만 좀 가져가 봅시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하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나 요 점 그리고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래요. 그리고 그냥 내가 편의상 y축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편의상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선의 그래프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점이 갖는 의미의 원래 정확한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자, 알파를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f 알파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알파를 직선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값 또한 뭐예요? 똑같아요. g 알파라는 얘기죠. 그러네. 자, 이번에는요. 베타를 주어진 함수 f에 대입합니다. 똔똔똔똔똔똔똔 바로 여기 찍히는 거죠. 네, 여기 뭐예요? f 베타가 돼요. 근데 그 베타를 직선의 식에다 또 대입하는 거예요. y축과 평행하게 올려서 만난 점을 x축과 평행하게 가서 y축 위치에 찝는다. 왜 기본기가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g 베타가 되잖아요. 웬열? 결과적으로 이거네요. 알파 베타가 갖는 의미는 fx 이퀄 gx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였을 때의 상황인 거죠. 맞나요? 근데 얘가 2차고 얘가 1차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2차식 이퀄 0의 꼴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의 그래프를 그린 거이지만 교점이 한 개이든 만나지 않던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fx는 gx 이 방정식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을 알아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2차 함수를 y는 fx라고 두고 1차 함수를 y는 gx라고 둔다면 그 관계라 함은 fx 이퀄 gx라고 두어서 요것을 적당히 잘 고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식 이퀄 0의 꼴로 고칠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이 바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 즉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자, 첫 번째, 너네 어떻게 되니? 식과 식을 같게 놓을 거예요. 이퀄을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유무는 몰, 판별식으로. 그럼 나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알아볼래요. 자, b가 마이너스 5죠? b제곱 밑에 쓸까요? 네, 15개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2차 계수 1, 상수항 2. 자, 25에서 8을 빼는 건가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호, 양수죠? 판별식이 양수이므로 서로 다른 두 개 근을 갖고요. 바꿔 말하면 너네들의 교점은 몇 개예요? 2개란 이야기인 거죠. 2개니까 뭐 2번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몇 번 만나는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식과 식을 같게 만들어 한쪽 이항시켜. 2차 방정식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 나오십니다. 이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 판별식을 따지겠어요. b가 마이너스 1이죠. 2제곱 빼기 4, 2차 계수 2, 상수항 4. 자, 1에서 얼마 뺄 거예요? 32를 뺄 거예요. 부호, 음수입니다. 근이 없어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없어요. 너네는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번 만나니? 0번, 빵번 만나요. 교점이 0개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요. 식과 식을 같게 놓습니다. 한쪽으로 이항시킬 건데 이거는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는 7x 플러스 6이라고 쓰겠소. 한쪽 이항하시오. 3x제곱 이항하면 1 빼기 7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판별식 안 따줘도 되죠? 왜요? 양변 3 나누시고 안 나눠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빨리 보이셔야 돼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x는 1이라는 뭘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얘는 한 번 만나요. 판별식 따지면 당연히 0이었겠죠. 에? 나는 안 따질 거지만 굳이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 따지면 0이 나올 거예요. 해봐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 적읍시다. 2차 함수랑 직선이 한 번 만난다 의미는 뭐냐? 이 아래 볼록이죠. 얘 기울기 양수는 직선인 거죠. 뭐예요?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난다 의미를 그래프상에서 접한다라고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용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에서 괜찮으신가요? 판별식으로 연결 짓는 거 괜찮으세요? 오케이, 지울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근의 분리로 왔어요. 광고. 1초 광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과정 그대로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별거 아니게 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토씨 하나 틀리지, 틀리지? 토씨 하나 빼먹지, 자,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다 귀에 집어넣어서
뇌를 한번 이렇게 맴돈 다음에 흘리면 안 되고요. 돌고 다시 여러분 뇌 깊은 곳에다 저장하세요. 이제 갑니다.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다. 싸가지, 세가지, 싸가지, 세가지, 싸가지에서 싸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 저럴 때 나눠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알려준 대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외운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 가지를 따진대 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나서 적용하셔야 돼요. 표현 첫 번째, 두 군 모두 K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차함수, 적당히 내가 어떠한 이차식을 Y라고 부르는 순간 이차함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두근이라는 얘기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가 이 식을 Y라고 두는 순간 그래프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그래프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인 케이스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렸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두 근이란 용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걔가 K보다 큰 위치에 있대요. K라는 기준수보다 큰 위치에 이게 예쁜 그림인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fx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가 이걸 결정할까? 자, 잘 봐요.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파, 베타인데 자,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입니까? 아니죠. K가 두 근 사이에 있잖아요. 야, 두 근이 K보다 크다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힌트는 K2를 집어넣은 함수값, 이 힌트입니다. 부호죠. K를 대입한 함수값이 X축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두 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X축 위쪽에 있어야지만 K를 기준으로 두 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들었어요?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두 근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근데 얘는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K가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K보다 작은 쪽에 있고 하나는 K보다 큰 쪽에 있게 돼버리는 거죠. 요 그림 딱 기억하시고요. 함수값을 알아왔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K를 집어넣은 값이 양수 만족하는데요? 과연 두 근이 K보다 큰가요? 아니죠. 알파, 베타. 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대칭축의 위치. K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인 것이고요. 대칭축이 K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를 더 따져야겠네요.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가 K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만족한다고 해서 정말 원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런 거 봅시다. K를
K를 집어넣은 것도 양수 만족했고요. 그래프의 대칭축 또한 어땠어요? K보다 오른쪽에 있지만 얘는 원하는 그림일까요? 왜 아니죠? X축과 아예 안 만나잖아요. X축과 만나지 않으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 근이 버젓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근이 있어요.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같아도 되죠. 즉 이렇게 접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니까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크던지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서 싸가지 세 가지라고 하죠. 경계값이라고 해요. 경계가 되는 위치 함수값. 경계값의 부호와 대칭축의 대소관계와 판별식을 다 따져야지만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요. 문제에서 2차 함수의 식이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완성되는 2차 함수의 식, 개수가 모두 상수였다면 그림은 한 가지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함수 식을 결정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식으로 모양을 갖추냐에 따라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완성돼 있지 않은 그래프를 원하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그래프를 조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하나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짜잔.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림을 쓱 그려볼게요. 이게 그래프고요. 두 근 사이에 K가 어딘가 위치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이유가 K를 집어넣은 값이 음수면 X축 아래의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그려요. 자동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고요. 축의 위치도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것만 따지면은 자동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므로 다른 건 따질 필요가 없다라 하시면 돼요. 두 근 사이에 어떠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그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항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딱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 외워도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2와 6 사이에 있다. 자, 식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fx를 y라고 둘게. 뭐 그러지 뭐.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차식이 있고 이퀄 0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내가 항상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적당하게 양변에 곱해서 최고차를 양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즉 2차식에서 최고차 개수를 양수로 만들면 항상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놓으시고요. 두 근 모두 2와 6 사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X축과 만나는 두 위치값 알파, 베타가 있는데 걔네가 2라는 수랑 6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래요. 이렇게 쓱 원하는 그림. 그 2를 집어넣은 값이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6을 집어넣은 값도 X축 위에 있죠. 해서 첫 번째 함수값 F2도 0보다 크고 F6도 0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림, 원하는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대칭축이 어때요? 2하고 6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 또한 2와 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한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의 그래프가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는 점, 축 아래에 있는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x축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을 갖겠죠. 그런데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뜨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안 만나게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서로 다른 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이어도 돼서 뭐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고 했다면 서로 다른 중근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는을 빼시면 돼요. 의미 알겠죠? 그러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즉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만족하는 연립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근 사이 어떤 수가 존재했을 때는 그 수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음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범위, 그리고 판별식의 부호를 모두 다 따져봐야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 대칭축 구하는 것을 잊어서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그대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겠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fx라는 i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렇게 예쁘게 식을 세팅하시고요. 요거 a를 플러스로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요.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x는 외우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ab 이렇게 하시면 돼요. ab 이렇게 분모가 2차 계수고요. 근데 알파벳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 아시죠? 예,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인 거예요. 2차 계수가 a고 1차 계수가 b라고 했을 때 많이 봤으니까 마이너스 2a를 깔아요. 자, 2a를 밑에 발로 깔아요. 그리고 분자에 b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 까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에서 이 값을 축의 x값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던 기본 방법 있잖아요. 그걸 좀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 뭐 이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세 번째, x, y 모두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체를 보자마자 이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죠.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는 식만 봐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 이상일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 미만일 때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0 이상일 때는 즉 y는 f 하시고 이게 뭘로 나와요? x로 나오죠.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얘기고요. 이때는요. 이게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잖아요. f-x. 바꿔 말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이 범위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이 범위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일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경우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 치자가 연이어 나오잖아. 발음해봐요. 되게 힘들어요. y축 대칭입니다. 아, y축 대칭 관계이군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짜잔.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가 1, 3, 여기는 2라고 할게요. y는 fx. 괜찮아요. 근데 나 y는 f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번호를 매겨드릴까요? 그게 낫겠네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해보죠. 이거를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그럼 첫 번째는 1번에 대한 내용의 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 x축, y축. 그러면은 일단 fx를 그려놓고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x가 0 이상일 때만 그리세요 라고 했잖아요. 0 이상 y축 기준 오른쪽만 얘기하는 거죠. 나 여기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y는 f-x를 그리시고 단 이 범위만 색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y축 대칭시키면은 요렇게 쫀쫀쫀쫀쫀쫀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자, 1,0은 마이너스 1,0으로 3,0은 마이너스 3,0으로 그래서 y축 기준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그걸 다 그리지 마시고요. 그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쪽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y축 기준 왼쪽 여기만이죠. 그럼 뭐예요? 이 노란 라인이 바로 y는 f 하시고 절대값 x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찍어내세요. 완성된 그림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어두셨죠? 지금 제가 해드린 말씀이죠. 자, 지금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보실게요. y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미만일 때를 나누는 거죠. 그럼 이때는요? 그대로 나와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이때는요? 마이너스 y로 나와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얘네 두 개 무슨 관계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경우는 그렇죠.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해가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짜잔. 여기를 1, 3, 여기 2라고 하고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y가 0 이상일 때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y 0 이상 x축 위쪽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만 그려주시고요. 자,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얘는 절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0,2가 0,-2가 된다는 얘기죠. x축 기준 데칼코마니 찍어내듯이.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y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려준다는 얘기죠. 마치 어떻게 한 것 같아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자, 노란색 라인만 보세요.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바로 얘란 얘기예요.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원래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즉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고 그 부분을 x축 기준 데칼코마니 찍어내세요. 반대편에 물감을 묻히라는 얘기입니다. 예? 노란 거, 완성된 거,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일로 오실게요. 그럼 얘는 x, y 모두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가 나오죠. 둘 다 양수일 때, x만 양수일 때, y만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자, 그래서 써볼게요.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y만 음수일 때, x만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에서 상황이 네 가지는 남는 거예요. 네 가지 각각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다 합치란 얘기죠.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또는일 때는 나중에 상황을 다 합치는 거잖아요. 집합으로 합집합 개념이고요. 그 첫 번째 상황일 때는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이때는 뭘로 나와요? 둘 다 모두 그대로 나온다. 자, y만 음수일 때는 y만 마이너스 y로 나오고 x는 그대로 나오고요. x만 음수일 때는요. x만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아까 방법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 봐요. 얘를 기준 보시면 얘는 무슨 축 대칭이에요? y만 보가 반대가 된 거니까 x축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그쵸? x만 보 바뀐 거니까 y축 대칭인 거죠. x, y 보가 모두 바뀌었나요? 원점 대칭인데 얘네 두 개로 안 할 거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주황색이네. 자, 얘네 둘의 관계를 볼까요? 얘네 둘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그쵸? 얘를,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자, 어쩐지요. 자, f 마이너스 x. 얘네 둘의 관계를 보시면 여기 그대로인데 y만 보고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y만 반대가 된 거니까 x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1, 3, 여기 2라고 하고 이를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요. 다 그리지 마시고요. x, y 둘 다 양수인 것만 색칠하세요. 일사분면 여기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0도 이쪽에 포함됐으니까 여기 0인 점도 생각해 주는 거죠. 여기 라인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얘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에서는 여기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얘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x가 0 이상이고요. y가 0 미만인 것만 그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x 0 이상이고요. y가 0 미만인 거는 어디예요? 4, 4분면이죠. 그러면은 여기만 그려주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얘는요. 이 주어진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에서 어디만 그리시래요? x음수고 y 0 이상인 거니까 x음수 y 0 이상 2, 4분면만 색칠하시래요. 여기가 색칠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나 얘를 이용해서 얘를 그릴 거예요. y는 f-x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x축 대칭시키면은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 그래프에서 어디만 둘 다 음수인 3, 4분면만 그리실 거예요. 이렇게. 어머나.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이 바로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가만 보니 원래 그래프가 기준이었네요. 그죠? 원래 그래프가 기준이어서 둘 다 양수인 곳만 색칠을 하시고요. 걔를 y축에도 찍어내고 x축 찍어내고 혹은 얘를 x축에다만 찍어낸 다음에 y축 찍어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축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령 안 했으니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둘 다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다.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을 y축 데칼코마니 찍는다. 그것을 다시 연이어 x축에 찍는다. 혹은 색칠된 부분을 x축 데칼코마니 찍는다. 완성된 것을 y축 기준 찍는다. 상관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지울게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봐요. 절대값을 벗기는 원리를 풀고 있어요. 얘는 절대값 아닌 식이잖아요.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미만일 때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y는 fx를 그리시면 되고요. 이때에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시면 돼요. 맞죠? 괜찮죠? 근데 얘는 원래 누구였을까요? 마이너스 y는 fx였던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1배 관계. 그럼 얘네 두 개는 무슨 관계일까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니까 x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fx가 0 이상인 부분일 때만 그리세요는 얘기고요. fx가 0 미만인 범위일 때만 그래프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죠. 짜잔. 원점 x축, y축 쓱 1, 3, 2 이를 y는 fx라고 할게요. 첫 번째, 주어진 함수를 그렸나요? 네. 다 그리지 마시고요. fx가 0 이상이 되는 곳만 그려주세요. fx가 0 이상인 거는 x축 위쪽만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즉, x축과 만나는 1, 3 기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그리고 여기 등호 붙였으니까 1,0과 3,0 포함해서요. 자, 이번에는 얘를 그리시는데요. 다 그리지 마시고요. fx가 0보다 작아졌던 범위에서만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fx가 음수인 부분은 1과 3 사이잖아요. 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지금 얘가 이거란 얘기는 x가 1 이하이거나 x가 3 이상일 때고요. 이거는 x가 1과 3 사이일 때만 그리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x축 대칭시킨 그래프, 즉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시되 x가 1과 3 사이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만 그리란 얘기예요. 마치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래프 아래쪽을 꺾어 올린 거죠. 해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축 밑을 꺾어 올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리 와보실까요? 자, 원래식을 좀 관찰하겠습니다.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어요. x에 뭘 대입하더라도 y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체의 부호가 0 이상이잖아요. 이거 자체의 부호가 얘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다고요. y가 0 이상이려면 x축 아래에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그래프에서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야지만 저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에 누군가 갇혀 있어요. 식이 갇혀 있어요. 절대값이 갇혀 있어요. 그 손이 옴딱달딱 못 하잖아요. 움직이려면 움직여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 전체 절대값 있을 때는 x축 아래를 꺾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모션을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거든요. 원리는 그냥 이것이 0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괜찮죠? 자, 이제 알았으니까 원리 까먹지 마시고요. 문제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죠. 즉, 내가 얘를 어떤 함수 fx라고 부르는 순간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어요. 꺾어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좌표 표면을 그리실게요. x축 그리고 y축. 직선이잖아요. y절편은 3이죠. y절편이 3이고요.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x절편도 3이십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x축 아래를 꺾어 올리십니다. 완성된 이 V자 그래프가 바로 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실게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죠. 그렇죠? 식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fx를 x제곱 플러스 2x라고 놓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잡아봅니다. x축, y축. 이차 함수는 꼭지점을 구하셔야겠죠? x 플러스 1제곱, 제곱한 거 빼줍니다. 맞나요? 꼭지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1로 좀 그리셔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요. 원점을 지나죠? x 0 대입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기준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 얼마일까요? 그쵸. 2차 함수의 특징 기억하시면 마이너스 2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한 칸 오른쪽 갔을 때 원점 지나면 한 칸 왼쪽 갔을 때 원점을 그러니까 y가 0인 점을 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인데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예요? 꺾어 올린다. x축 아래를 꺾어 올리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빨간 라인이 바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가능하시죠? 자, 중요한 내용을 다 짚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일만 남았을까요? 연습이에요. 자, 그래프는 여러분 자꾸 그려보시고 그래프랑 대화를 나누셨을 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는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자꾸 손으로 익히시고요. 눈으로 익히시고 말로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 굉장히 쉬워질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